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대한 전광판에 뉴비전 투자의 주식 그래프가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산이 증발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절규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남자는 차분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복수, 그리고 마침내 실현되는 정의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시골 농부의 구릿빛 피부와 거친 손이 역력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월스트리트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의 아우라가 섬광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김성철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일찍 밭으로 나가 작물을 돌보고 해질녘이면 땀에 젖은 몸으로 돌아와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는 것으로 채워졌죠. 그의 삶은 겉보기에 더없이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20년 전의 아픈 기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던 최고의 투자 전략가였고 업계에서는 그를 미스터 골드핸드라 부르며 그의 손만 닿으면 어떤 투자든 성공으로 이끄는 마법 같은 재능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능에 대한 맹신과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소중한 가족을 잃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시골 농부로 숨어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철저히 감춘 채 그저 흙과 함께하며 잃었던 평온을 되찾으려 노력했죠. 그의 은둔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과묵하고 성실한 농부로 알았고 그 역시 그들의 순박함 속에서 잊고 지내던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부부 영호와 미선은 늘 성철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도왔고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며 따뜻한 정을 베풀었죠. 성철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점차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비롯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뉴비전 투자라는 신생 투자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렸다는 소식이었죠. 마을은 순식간에 절망과 탄식에 휩싸였습니다. 노인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망연자실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잃은 듯 허망해했습니다. 성철에게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호와 미선 부부가 빛을 잃은 눈빛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성철은 과거 자신의 실수를 떠올렸고 죄책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철은 조용히 뉴비전 투자의 대표 한상태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한상태의 얼굴은 20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악명 높은 사기꾼, 바로 그 자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번득였습니다. 그의 오랜 은둔 생활은 이제 끝을 고하고 잊고 살았던 미스터 골드핸드의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특히 영호와 미선 부부의 아픔은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죠.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할 곳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러나 이제는 그를 기다리는 복수의 무대가 될 대도시였습니다. 김성철은 낡은 트럭에 최소한의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금 잊었던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여관의 자리를 잡고 곧바로 뉴비전 투자의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에 착수했죠. 우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작업복 차림에 어눌한 말투를 고수하며 영락없는 시골 어르신 행세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한때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었음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는 먼저 뉴비전 투자의 주 고객층이 주로 노년층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층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너무나도 흡사한 패턴이었기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뉴비전 투자가 개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번쩍이는 회의실에서 한상태는 화려한 언변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맨 뒷자리에 앉아 한상태의 모든 말을 녹음하고 그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했습니다. 한상태는 유망한 신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자회사들을 내세웠고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성철은 그의 눈빛에서 20년 전 자신을 속였던 그 교활함과 탐욕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그는 회사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핵심 질문들을 섞어 넣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한상태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성철은 전혀 티를 내지 않았죠. 그 후 성철은 금융 커뮤니티와 투자 관련 온라인 포럼에 접속하여 뉴비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가 가진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은 이런 서류들 속에 숨겨진 조작과 허점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분석 결과 뉴비전 투자는 실제 사업성과 없이 투자금만으로 돌려 막기식의 폰지 사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한상태가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은밀한 정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한상태를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만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아주고 한상태의 금융 범죄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여 다시는 이런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월스트리트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성철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미스터 골드핸드의 명성을 기억하고 그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철은 이들에게 뉴비전 투자의 자금 세탁 경로와 주가 조작 시나리오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들은 성철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간접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한상태가 조작 중인 핵심 기업의 주가 폭락을 위한 공매도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에 성철은 은밀하게 자신의 숨겨진 자산들을 하나둘씩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김성철의 치밀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뉴비전 투자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태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철저하게 훈련된 정보원들을 배치하여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한상태는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게 자신을 파헤치는 익명의 인물이 있음을 직감했고 그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역추적을 시작했죠. 성철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남긴 아주 작은 흔적들까지도 지우는데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한상태의 조직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어느 날 성철이 자주 이용하던 차명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접속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성철은 즉시 계좌를 잠그고 사용을 중단했지만 이미 한상태의 조직이 그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 미스터 골드엔드의 명성을 아는 몇몇 금융권 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 지인은 그에게 성철이 형님, 혹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당신이 맡으면 시장이 뒤집힐 겁니다. 라며 그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다시 나타났는지 묻는 말을 했습니다. 성철은 능숙하게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한상태는 성철이 남긴 작은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가며 그 배후에 자신을 위협하는 거물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원들을 동원해 성철이 사용했던 차명 계좌의 흐름을 역추적했고 끝내 성철이 자주 방문했던 한 시골 마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상태는 직접 사람을 보내 그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성철이 박농부로 불리는 조용한 농부라고 이야기했지만 한상태는 무언가 미심쩍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는 성철의 과거 행적과 현재 모습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성철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상태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그의 복수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는 한상태가 조작 중인 핵심 기업의 주가 폭락을 위한 공매도 작전을 구체화하며 은밀히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막대한 자금에 더해 그는 자신의 과거 지인들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미스터 골드엔드의 명성과 그의 통찰력을 믿고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성철은 이들에게 이번 작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과거 동료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이수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혁은 성철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왔고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깊은 대화 끝에 한상태를 무너뜨릴 최후의 일격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혁은 성철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동시에 완벽한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성철의 지시대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미묘한 흐름을 읽어내며 한상태의 주가 조작 시나리오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성철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은 한상태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철은 한상태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뉴비전 투자의 주가를 폭등시킬 계획인 결정적인 시점에 맞춰 모든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한상태는 그날 수많은 투자자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뉴비전 투자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재무제표와 부풀려진 사업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려 했죠. 그러나 그 순간 성철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첫 번째 일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은 일제히 뉴비전 투자의 사기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 익명으로 제보한 회사 내부 자료, 한 상태의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위장 투자자들을 통해 확보한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오자 투자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고 한 상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시에 월스트리트와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뉴비전 투자의 주식에 대한 대량의 공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김성철과 이수혁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투매가 시작되자 뉴비전 투자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태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금을 투입했지만 성철이 미리 파악해둔 그의 모든 자금줄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성철은 추가적인 정보전을 통해 한 상태의 해외 은닉 자산 계좌 정보까지 금융당국에 넘겼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 같았습니다. 한 상태의 모든 자금 통로가 봉쇄되면서 뉴비전 투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 상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황에 절규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사기 왕국은 성철의 치밀한 복수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뉴비전 투자는 결국 쾌생불능 상태에 빠졌고 한 상태는 모든 죄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성철을 비웃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뉴비전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한 상태는 체포되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성철은 이 모든 과정을 뉴스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사기꾼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손실을 입히며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잃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스터 골드엔드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철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그 어떤 명예도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마을 사람들이 다시 평화를 되찾고 한 상태 같은 악당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 중요했죠. 그는 다시 흙을 밟고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작물을 돌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은 차츰 평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금융시장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는 진정한 치유를 얻는 듯 했습니다. 뉴비전 투자의 몰락 이후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철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한 상태의 은닉 자산 대부분이 압류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호와 미선 부부는 절망의 끝에서 기적적으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고 다시 작은 가게를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성철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 박농부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죠. 성철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는 그에게 돈이나 명예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국내 금융계에서는 뉴비전 투자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모두가 미스터 골드핸드라는 전설적인 인물을 떠올렸지만 그 누구도 평화로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김성철이 그 인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금융계의 전설로 회자되었지만 그 자신은 그 모든 명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흙냄새 가득한 땅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작물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성철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호와 미선 부부가 새로 연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부부의 얼굴에는 활짝 핀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성철에게 직접 내린 시원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성철 어르신 덕분이에요. 저희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감사하단 말로는 부족해요. 미선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방황과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와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깊은 보람이 담겨 있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성철은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무고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회피나 도피가 아닌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농부로서 때로는 주변의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밭은 오늘도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의 새로운 삶의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성철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그가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